대표님으로 다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대표님이 그거 간과하시고 안 해놓으셨잖아요. 다 해놨는데 어느 순간에 와서 또 저희도 나도 몰랐어. 나한테도 영업신고를 딱 해놨더니 근데 나한테 종업자한테 얘기하다고 영업신고를 또 5월달에 했어요. 혼자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요식의 김준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잔금을 치르는 날이에요. 사실 잔금일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잔금이 무사히 이루어질지를 사전에 알기가 어려워요. 항상 잔금일에는 무언가의 변수가 생겨서 잔금이 지연이 되기도 하고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오늘은 잔금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는 완벽하고 아무 이상 없고 네네네. 같이 실행하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같이 확인 한 번만 할게요. 네네네. 네. 아유,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영업을 어제까지 하신 거세요? 네. 아, 지금은 다 퇴실을 했어요? 다 퇴실하고 6명. 아, 6분이 계세요? 네. 지금 6팀이? 이전 서류는 완벽하게 다 아무 이상 없이 마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칙은 사실 퇴실을 하는 걸 보고 하긴 해야 되는 건데. 네. 원래 어제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직원이 착각을 해갖고 날짜를 네네. 당일을 그냥 하루를 연장을 시켜버렸어요. 선생님, 저희 관리비 정산은 혹시? 나머지 전기 수도만 하면 되고 네. 가스는 미리 하루 전에 요청을 해놔서 나와서 정산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실행을 그냥 뭐 실행하시죠. 뭐 지금 손님 문제 그런 장기 그런 분들 없죠. 네, 네, 네. 다 지금 이 계좌를 네. 우리가 지금 이 동업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통장은 서울 왕십리까지 가야 돼요. 찾지를 못해요. 어차피 여기도 가게 사업자 통장 일이 넣어주시면은 내가 뭐 영수증 다 제출하고 하면 뭐 되는 거고 둘이. 그래서 내가 그 여기 지출비용 전기세 나온 거를 네. 다 제외하고 나머지를 넣어달라 이거지. 관리비 정산 금액이야 뭐 사실 커봐야 몇백만 원일 거잖아요. 밀린 것도 있어서 그래서 같이 하려고 그래요. 아, 밀린 게 있으세요? 그죠, 많죠. 어쨌든 체납된 게 뭐 1,000만 원 단위 그렇게 되시는 거세요 지금? 몇 천입니다, 몇 천. 몇 천이면 그걸 지금 저희가 다시 입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기요금 체납된 게 몇 천이라고요? 솔직히 터놓고 해야지. 들어오신 분도 지금 나는 다 숨겨놓고 인건비도 지금 고발이 돼 있다가 취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사실 저는 좀 불안한 게 어쨌든 저희가 아마 몇 천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직접 그걸 납부를 하거나. 네, 팀장님 조금 스탠바이 대표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만 대표님께서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입금해야 될 그 통장 차본을 해달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대표님이 결정을 알겠습니다. 좀 가서 협의 좀 더 해볼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도요식 김준하 대표입니다. 저희가 뭐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지금 공과금 정산이 아직 안 끝났는데 금액이 좀 클 것 같아서 기존 대출금 상환만 먼저 좀 실행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는 공과금 정산이 지금 한 3, 40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면 좀 인출 부탁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가요? 지금 이 업장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을 소유한 분이 A인데 영업신고증은 A와 B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B까지 오셔서 동의가 다 돼야만 영업신고증 승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영업신고증 승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리되기 전에 잔금을 미리 치러버리면 낭패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정리하는 중이고요. 제가 이제 매도인분의 사정이기 때문에 뭐 아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는 공과금 정산과 영업신고증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약간의 그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하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이 불발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나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뭐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가 되면 저희는 배액 배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도 배액 배상을 받길 원치 않고요. 매도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원하진 않겠죠.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잔금을 치르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분이 대출만 40억인데 난 39억에 계약을 해요 이러면서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계약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대출보다도 낮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지금 그 계약금이라도 받아서 뭔가 해야 되는 경우일 거예요. 그럼 내 잔금보다 대출이 더 높으니까 이 사람들이 근저당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추가 금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근저당해지가 안 되니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고 나는 잔금을 치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계약금을 이미 줬어요. 야, 배액 배상해. 배액 배상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그것도 어디다 써가지고 급해서 계약을 한 건데,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오히려 그런 리스크들을 잘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관리비가 좀 많이 미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섣불리 잔금이 들어갔다가 혹시나 이제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을 지금 좀 걱정이 되어서 100% 다 정산을 한 이후에 잔금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산하려면 그
돈 찾아가면 서울까지 가야 돼요. 돈을 찾아야 정산을 할 거 아니에요, 관리비 같은 거를. 나머지 거는 사업자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모두 사장님한테 부과될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저희가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정리를 해버릴 거예요. 금액 봐가지고 만약 처리하겠다고 하면 처리해서 정리해버리면 되고.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다름이 아니에요. 그쪽 그 동업자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면 영업 양도 양수가 대표님으로 다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대표님이 그거 간과하시고 안 해놓으셨잖아요. 다 해놨는데 어느 순간 와서 또 저희도 어떻게 나도 몰랐어. 나한테도 영업신고를 딱 해놨더라니까. 영업 그거 양도 안 양수 당연히 해야 나 나한테 동업자한테 얘기하다고 영업신고를 또 5월달에 했어요. 혼자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잔금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 예상할 수가 없어요. 참 어렵죠.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매도인의 상황,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과 매도인과의 관계, 매도인이 동업자일 경우엔 동업자와의 관계,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그 자리에서 빠르게 판단을 해서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겪어가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건축주들이 이자금도 못 내고 월세조차도 안 나가요. 아예 대출이 그냥 막혀버려요. 아예.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희 사무장님은 제가 잔금 현장에서 7, 8번은 뵀던 것 같아요. 대출을 해주는 그 대주단 쪽에서 담보신탁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은행 측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사무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김명석 법무사 사무장 이덕기입니다. 저는 은행 쪽 법무사이기도 하지만 저희 김준하 대표님의 법무사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매도인과 또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무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아주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현장에서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었죠. 저희 최근에 다른 취업 조합들 네. 대출 상황이 좀 어떤가요? 대출을 규제하고 있고 웬만하면 나가지 말자라는 식으로 이유인즉슨 지금 기존에 나가있던 대출들이 부실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고요. 빌라를 진다든지 상가를 진다든지 이런 분들 부실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특히 22년도 이후부터 네. 약 2년 동안 그래서 건축자금 대출 나간 분들 경매한 적이 10년 동안 한두 건뿐이 없는데 올해만 20건. 올해만요. 게다가 전세 사기 이슈들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대표님. 전세를 못 넣고 있어요. 건축주들이 마치 사기 분양하는 사람들인 줄 알고 네네.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검침만 되면 정리해서 잔금하면서 그 부분만 정산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오전에 아주 일찍 스무스하게 끝나면 영업신고증 승계는 구청위생과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도 오전에 끝나는 경우가 열에 하나 정도 돼요. 잔금이 항상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관리비 정산이 안 됐다고 해서 잔금을 무조건 늦게 치러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부러 좀 잔금을 미루고 있었고요. 그 미납 금액이나 이런 금액이 총 얼마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해당 금액을 차라리 차감을 하고 잔금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3개를 더하면 42억이 딱 떨어져요. 네네네. 이렇게 이체할 겁니다, 은행에서.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행에서 입금이 되면 확인을 해주시면 저는 이제 오후 일정이 있어서 올라가 볼 거고요. 저희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영업신고증 승계는 오후에 같이 매도인분과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영업신고증을 승계받기 전에 사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위생교육 필증을 가져와야 되고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해와야 됩니다. 오늘 받지 못하면 매도인을 한 번 더 만나야 되는 좀 번거로운 절차가 생기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잔금을 받은 매도인께서 연락이 두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당일에 다 해결할 수 있게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 더유식에서 잔금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보여드렸어요. 실제로 오늘은 별로 큰 이슈가 없는 날이었고 잔금 과정에서 뭐 여러분들께 크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우리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잔금이라는 거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를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떤 경험을 갖고 그 현장에서 상황에 대응을 하셔야 되고 오늘은 저희가 무사히 잔금을 잘 마쳤습니다. 저희 더유식에서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를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유식의 김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